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손바닥에 대하여. 안녕하세요. 저는 글을 쓰고 변호사로도 일하는 김원영입니다. 오늘은 손바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손바닥을 다른 사람의 손바닥과 서로 맞대어 볼 때가 있지요. 제가 손바닥을 마주한 첫 기억은 거울에 비친 제 자신과 손을 맞대어 본 것이었습니다. 큰 거울 속에 저를 멀뚱히 바라보면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럴 때는 손바닥을 펼쳐서 거울로 천천히 가져가 보았습니다. 거울 속의 낯선 사람도 손바닥을 펼치고 거울 밖 세상으로 손바닥을 보이며 다가오겠지요.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정확하게 두 손바닥을 맞댈 수 있었습니다. 거울 안의 내 모습이 여전히 낯설어 보이지만 손바닥을 그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할까요?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다른 아이들과 손바닥을 맞대어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. 누구 손이 더 큰지, 손가락은 어떻게 다른지, 이런 것이 그 나이에는 참 궁금했습니다. 그러다 손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괜한 자부심 같은 걸 느끼기도 했고요. 제 고모들은 종종 저에게 손바닥을 맞대어 보자고 했습니다. 원영아, 너 정말 손이 크다. 사실 제 손의 크기는 또래 중에서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지만 저의 발이나 다리, 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컸겠지요. 사춘기 무렵에 고모의 손보다 더 커진 제 손바닥을 맞대고서 고모들은 얘가 손을 보면 훨씬 더 덩치가 컸으랬는데 라면서 아쉬움을 내비치곤 했습니다.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지요. 그래도 손바닥을 마주해보는 일은 조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손의 크기를 경쟁하기 위해서든 조카의 몸 상태가 궁금해서이든 손바닥을 맞댄 채로 그 마주한 손 뒤로 보이는 상대의 얼굴을 조금 흐릿하게 바라보는 건 친근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. 손바닥은 우리 몸 전체에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느끼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.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물의 형태나 성질을 가늠하기 위해서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그 대상을 만져보고는 합니다. 1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요. 당시 저를 포함해서 몇몇의 대학생들이 이탈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공식적인 일정을 마치고 로마에 있는 그 유명한 바티칸 박물관을 갔습니다. 아주 목소리가 좋고 셰익스피어의 시와 희곡을 사랑하는 영문과 대학원생이 있었는데요. 그 친구는 시각장애가 있었습니다. 바티칸 박물관에서 교과서나 TV에서만 보던 미술품들을 보고 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죠.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진 그 친구도 무척 그 공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이국적인 냄새와 분위기, 또 관광객들이 내는 여러 나라의 말소리들이 아마도 그 친구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겠죠. 그렇더라도 박물관의 전시물들을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 거니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박물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. 그리고서는 그 친구에게 그곳에 있는 오래되고 아주 귀한 작품들을 만져봐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. 모든 전시물을 다 만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관람객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전시들을 그 친구는 가까이 다가가서
직접 만질 수 있었습니다. 조심스럽게 손을 뻗고 아름답고 오래된 작품들을 손가락 끝으로 그리고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그 친구는 오랜 시간 감상했습니다. 손바닥으로 내가 아닌 세상을 느끼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악수 역시도 서로의 손을 만지는 것이지요. 하지만 악수는 조금 형식적이고 때로는 힘의 차이를 느끼기도 해서 아주 좋은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서로 손바닥을 펼치고 천천히 다가가서 두 손을 맞댄 채로 마치 어떤 작품을 경험하듯 누군가와 인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? 저는 그런 인사 방식도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이 어서 끝나기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일상에 대하여 김원영이었습니다.